네, 안녕하세요. 수영 수업을 맡은 최경호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1학년 학교 입학을 했는데 첫 시간부터 좀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교감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그렇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어떤 좀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가 아마 이러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있어서 혹시나 더 연장이 되지 않을지는 지켜보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6월 중순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즐거운 수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영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배우고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한 대 놓고 이 뒤는 제 공부방이에요. 좀 상당히 어색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제 그 작은 카메라를 렌즈를 보면서 수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아무쪼록 좀 다소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예, 저도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예. 일단 수영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좀 오프라인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좀 했을 텐데, 수영을 좀 해봤던 사람, 안 해봤던 사람, 전혀 잘 모르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수영과 관련돼서 그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물 속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에 파악을 좀 잘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물속에 바로 들어갈 건 아니니까, 예, 나중에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 부분 다시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러닝도 단순하게 그 시간 때우기 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어차피 그 이론적인 배경은 가지고 또 수영이 무엇인지 안전 수칙이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투입돼서 수영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학습 자료 교환을 다운받아서 보면서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수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수영 강의에 대한 목표와 진행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그다음에 강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1학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다 생소하고 어색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기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스스로 좀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강의 개요를 보면 수영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 유산소성 운동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 수영입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이라든지 건강 유지, 사회성 함양 면에서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게 되면 대부분 그 안에 그 커뮤니티 센터가 많이 생기죠.
안에 꼭 수영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수영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수영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영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수영에 관심이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사람,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고요. 그때 또 수영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한 각 영법을 익히고요.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을 습득해서 수영 종목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그 강의의 개요를 갖고 있습니다. 강의 목표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영의 발생과 역사, 시설, 장비, 규칙, 용어, 그리고 매너 등을 익히고요. 수영에 대한 원리를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기술적인 지식을 학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으로서의 수영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법을 습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장에 그 아주 단정하게 모범적인 어떤 선생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이미지를 갖다 붙여봤습니다. 괜찮죠? 네. 자, 수영 수업 진행 방법은 수영장에서 1원이 끝나면 춘천에 있는 사회문화센터라는 수영장에서 바로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제가 주도적으로 그 수영 실습에 대한 강의를 주도하고요. 여러분들끼리 어떤 수영에 대한 실력들이 각자 그 수준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준별로 구분한 다음에 그 그룹된 친구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수영 실력을 늘려갈 수 있도록 또한 수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직 대학 수업에는 낯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모든 평가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퍼센트는 조금 학교 평가 방법에 따라서 항목별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하고 있고요. 이 전체 퍼센트를 합치면 100%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점 100%, 출석이 20%면 20점 반영이 되고요. 중간고사가 30%면 30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30%, 과제 10%, 참여도 10%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다 합쳐서 A, B, C, D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이렇게 학점을 매기게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모든 게 실습으로 이루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강의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죠.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수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7분 정도의 동영상을 시청할 겁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이제 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연결된 그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클릭을 하셔서 그 영상을 7분 정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를 영상을 봐야지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보고 두 번 보고 해서 그 퀴즈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적으셔서 다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주차 때는 수영장에서의 안전수칙과 호흡과 물뜨기에 대한 실습하기. 근데 저희가 실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때는 이제 호흡과 뜨기, 몸의 중심과 추진력 익히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물 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잘 알겠지만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어색하죠. 또 물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물과 친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친해진 후에는 4주차부터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는 자유형, 기본적인 영법이죠. 자유형에 적합한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 안에서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자유형에 대한 영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은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강입니다. 쉬는 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8주차가 끝나고 9주차, 돌아오는 9주차 때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는 자유형을 우리가 초반에 배웠기 때문에 자유형 영법으로 25m를 완주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럴 때 이제 완주할 때의 그 동작과 팔 동작, 발 동작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호흡법을 잘하면서 완주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할 거고요. 대신 이것도 이 코로나19가 끝나야지만 수영장 가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수영장을 못 가게 되면 그에 적합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주차 때는 자유형 연결 동작 실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영, 영법이 또 배영이 있죠. 그 배영에 대한 팔과 다리 동작 수행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11주차, 12주차까지도 배영을 실습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개구리 수영이라고 그러죠. 평영에 대한 적합한 팔 동작과 다리 수행 동작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13주, 14주 때에는 이제 자유형과 배영과 평영을 고르게 또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1학기 때 동안에 그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병을 제외한 자유형, 평영, 배영 정도는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주차 때는 마지막으로 자유형과 배영, 평영 동작으로 50m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세와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16주차는 이제 강의 보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5일날 쉬었죠? 예, 그래서 이날은 실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주부터 16주까지의 강의 계획인데요. 이 강의 계획은 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이론 과목들은 그냥 진행을 하는데 우리 수영이라든지 또 체육과나 스포츠 계열 학과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코로나 사태가 잘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교환해 보면 수영 입문하기가 있죠. 이 내용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 수영 입문하기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시청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좀 옮겨서 적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경, 이제 물안경이라고 그러죠. 물안경, 수경 착용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킥보드 있죠, 이렇게 킥보드 손에 잡고서 또는 발에 끼고 할 수 있는
킥보드 사용법에 대한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물에 뜨기에 대한 방법이 또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때문에 세 가지. 수경, 킥보드, 물에 뜨기. 이 세 개가 퀴즈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시고 영상에 나오는 글, 문구들이 있어요. 아래쪽에 나오는 글을 보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한 후에 회신을 발송을 하거나 업로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영 오리엔테이션 OT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에서 수영 입문 과정 영상을 시청하시고 거기에 따른 퀴즈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영 OT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